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어제 나온 사연 있잖아.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보는 책 제목 얘기하는 거. 살자의 건강법이라니? 네, 살자의 건강법.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자의 강간법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 걸 보고 당황해서 오잉? 이러고 봤더니 살인자의 강간법이 아니고 살인자의 건강법이더라. 그래서 살인자가 무슨 건강, 무슨 교도소 가서 보는 책이야. 그랬더니 살자의 건강법이더라. 예, 이런 얘기였어요. 예, 제가 그 사연을 기억하고 있을 리는 없고, 예, 지금 옆에서 우리 3대 버섯순이가 적어줘서 예, 안 건데 제가 기억할 리는 없죠. 근데 그거 살인자의 건강법 맞거든? 살자의 건강법이라니. 내가 알기로 그런 책 없어. 그 식구 멀쩡한 제목을 살자의 건강법으로 보고 왜 고스 탓을 하는 거야? 고스 탓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네, 중심 잃고 왔다 갔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도 몽롱. 처음에 잘못 봤다던 살인자의 강간법이라면 내가 차라리 이해를 하겠다. 살인자의 건강법은 아밀리의 노통의 소설이라고. 왜 살인자의 건강법이냐는 책을 보면 알겠지만 보통 인간들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건강법이 아니라 어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기 위한 건강법을 뜻해. 더 자세히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 여기서 멈추겠음. 스포일러가 뭐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이렇게 영화랑 책이랑 스토리 이렇게 쭉쭉 얘기한 그걸 스포일러라고 얘기해? 그건 스포이드 아니야?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읽기에 버거운 소설은 아니니 고스 식구들도 한번 읽어보더라고. 네, 여기 본인 사연 왔어요. 네, 수습은 또 빨라요, 우린. 내 사연 소개가 되어서 약간 당혹스러웠어. 어젠 알바를 안 가기 때문에 모처럼 안 자고 듣고 있었지. 평소엔 mp3로 예약 녹음을 하고자. 방금 게시판을 보니 살인자의 건강법 제목이 맞다는 얘기를 통틀어 3개 정도를 봤어. 쿨럭. 그래서 얼른 네이버 검색을 두들겨 봤지. 책 표지를 보니 맞네, 살인자의 건강법.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의 건강법을 살인자의 강간법으로, 또 그걸 살인자의 건강법으로 보다가 살자의 건강법으로. 하하, 여기서 말한 살자는 살자 말이야. 살자, 죽을 자 살자 할 때 그 살자인데 내가 지금 맞고 쓰는 건가 몰라. 근데 주파수 다시 91.9로 하면 안 돼. 네, 이러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아밀리의 노통, 아밀리에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하고 두 사람이 이제 공저로 써서, 한쪽은 살인 얘기를, 한쪽은 건강 얘기를 써서 이 두 책을 합본해서 나온 그런 책이죠. 짐짐. 대단히 지금 청취자 상태, DJ 상태 다 안 좋은데, 이게 제 생각에는 봄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봄이 돼서. 이 황사 현상 때문에 먼지 뿌옇게 날라오는데 이거 무슨 눈을 뜰 수가 있나,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야, 요새 황사 현상 있냐? 없냐? 요새 없어? 노상 날라오던 게 왜 요새는 없어? 네,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요. 자젓곡. 네, 킬러 들었습니다. 살인자는 보내드렸으니까 건강법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킬러와 Papa was a Rolling Stone의 메들리였고요. 뭐지? 시험 플러스 시간대 이전 플러스 수면 부족 이퀄 고스 청취 불가.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마왕이 옮겼다는 방송을 들었지.
응? 물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3시간 정도 미리 자뒀어. 물론 마음방송을 미리 듣기 위해서였지. 근데 이 분위기 뭘까? 웅웅 옛날에 쌍컴한 마왕으로 돌아와. 응? 건전한 고스를 누가 들어? 멀쩡하게 방송해준 고스를 누가 들어? 착한 신해철을 누가 좋아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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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옆에는 난 좋던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배경음악은 아니다. 내가 어쩌다 녹음해서 듣게 됐는데 내 친구가 노래인 줄 알면서 같이 들으면서 하는 말이 마왕 느끼하다 그러더라. 근데 왜 난 착한 신해철을 누가 좋아해? 이 말이 왜 이리 끔찍하게 들리지? 끔찍하든 깜찍하든 간에 니들 마음이시고요. 이 착해졌다 하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1시간 방송으로 줄어들고 나서 저의 기쁨이 너무 표현된 게 아닌가. 솔직히 2시간 되게 귀찮더라고요. 아니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방송할 땐 재밌어요. 2시간은. 근데 나머지 22시간이 되게 지치더라고요. 또 올해 해짠수 그만하면은. 그래서 1시간으로 줄어들고 나니까 야 이게 방송이 방송 같지도 않고 너무 쉽고 편하고 저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되게 흔쾌한 기분을 했는데. 환영 이우용 PD님 역시 국장님의 위력은 대단해. 비빔밥으로 방송을 시작할 줄이야. 그것도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얌전히 사연을 읽다니. 그리고 사연 사이사이에 들려오는 BGM 너무해. 내가 요 근래 이틀간의 방송을 분석한 결과 절대 안 하는 상황 설명과 새로운 식구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 비스러운 음악과 분위기, 특히 BGM. 식구들 사연을 소개하면서 쪽도 안 주고 너무 부드럽고 하다못해 유부남 개그도 안 한다. 서순원님 반항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웃음소리마저 안 난다. 국장님 역시 위력이 대단하군. 마항마항 우리 국장 물들이게 하자. 지금까지 PD들이 1개월 이내에 어둠의 식구들로 다 물들었잖아. 예외 임 PD 2개월 넘게 걸렸음. 뼛속 깊이 빛의 인간 안 돼요. 국장님도 어떻게 안 될까? 국장님 고스민으로 물들이기 프로젝트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예, 이우용 프로듀서는 지금까지 역대 고스 프로듀서 중에서 가장 고스스러운 인간이자 이 방송계에서 PD 신해철로 불리우는 저의 별명 중에 하나가 DJ 이우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잃어버린 형제지간이든가 아니면 조상 쪽에 뭔가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아니 저는 평소 말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방송에서도 별로 그러는 것 같지 않다. 근데 평상시에 이우용 프로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지하게 현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단 인용되는 용어들이 영어, 불어, 에? 막 이런 용어들이 닥친 대로 동원되는데 그 중간에 이 불어와 영어의 현학적인 현란한 학문적인 용어들에 연결되는 단어, 우리말이 다 욕이에요. 무슨 정서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BGM 깔고서 얘기한 거 그거 저 이우용 프로듀서 시켜서 한 거 아니고 제가 해본 거거든요? 욕먹었어요. 뭐 하냐고. 그리고 너무 착한 거 아니냐고 욕먹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냥 1시간 방송 이건 뭐 거의 아무런 스트레스도 부담도 없고 이건 너무 편하다라는 기쁨에 넘쳐서 되게 즐거운 샤방샤방한 마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게 사람이 만만해 보이나 봐요. 눈 다시 치켜뜨고 부르터 볼까요? 저 왜 이러세요? 착하게 살자. 이번 시즌의 저의 목표입니다. 착하게 살자. 저 건들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우용 프로듀서 더 이상 고스식으로 물들이면 우리 방송 파장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방송위원회에 가서 그래도 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변명을 좀 해야지요. 점잖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점잖게. 마음 그냥 싱숭생숭해서 그러는데 그냥 내 얘기 들어줘. 일단 닥치고 본론 들어갈게. 오늘 서울시 서초구 S고등학교 우리 학교인데 한 명이 자살을 했어. 이유는 부정행위 적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라고나 할까? 지금 인터넷 뉴스에도 떴거든. 근데 사람들의 의견을 보니까 잘 죽었다는 둥, 찌질이라는 둥 그 친구 흉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데 기사에는 완벽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 있지 않아. 나도 내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공부 잘하는 A가 공부 못하는 B에게 답안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A는 그 부탁을 들어주다가 선생한테 발각이 됐대. 근데 선생은 직접적으로 적발된 A한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었고 결국 복도 밖에서 시험도 못 보고 벌을 쓰게 했어. 그리고 투신.
선생도 학생도 너무 불쌍해. 부정행위로 인한 후에 겹칠 여러 가지 일들과 압박, 불투명한 미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진정한 어려움, 고난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사소한 일에 나가 죽냐라는 반응은 뭐라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겪는 현재만 있지 이 윗사람들 경험은 전혀 모르잖아. 그 점 이해해 줬으면 해. 가로 열고 고3 벼슬 아닌 거 나도 알아. 저희 방송에서 공부해서 남주냐라든가 고3이 집안에 한 명이 있으면은 집안에 TV 치우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숨죽이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고3이 무슨 벼슬이냐고. 잘난 차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 주로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글 올리시는 분이 가람라면 군이 이 가로 열고 글을 올린 거 보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고 고3들 구박하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그런 일면도 있어요. 물론 구박하려는 마음도 진짜로 있고요. 근데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도 있는 것이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보니까 고3이라고 그렇게 티 안 내는 집안 쪽이 더 편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동생들하고 그리고 시험 치고 난 언니 오빠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놀러 가면서 야 어떡하냐 고3은 남아라 막 이러다가 에이 나도 갈래 그러니까 에휴 고3이 무슨 하루 빼먹는다고 고3이 어디 가서 산삼되니 그러면서 정말 데리고 여행 가버리고 보통 집에서 그죠? 고3이면은 너는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가족 여행 가는데 남아라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그 집 어머니 얘기가 히트해요. 우리 집은 뭐 고3 때 여행을 안 간 건 제가 고3이라서 여행을 안 간 게 아니고 가정 형편이 안 돼서 안 간 거고 그 집 어머니 얘기는 아니 시험이야 내년에 해도 되고 재수해도 되는데 죽이지 않아요? 고3 부모님. 내년에 재수하든 무슨 요 몇 년 내로 들어가겠지. 근데 가족여행은 각자 분가하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 가족들끼리 여행 갈 날 그것도 안 다가온다고 차라리 여행 며칠 가는 게 낫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괜찮게 한다라는 얘기는 성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 편하게 공부하는 친구가 결국 성적 잘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공부하다가 TV 좀 시끄러우니까 줄여달라고 그랬다가 네가 나가서 공부하려는 둥. 좋은 독서실이 있지 않냐고 끊어주랴? 너 때문에 TV 우리가 숨죽이고 살아야 되냐? 이런 집 친구들이 마음 편하게 지내요. 최소한 성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자살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마음은 모르겠지만 2005년부터 교육부에서 내신 등급을 1등급이 15% 이상 단 0.1% 넘더라도 감사가 뜬다고 계속 선전을 해왔어. 그래서 선생님들은 내신이 쉽지 않을 거라며 계속 말해왔어. 솔직히 터무니없는 얘기지. 작년 선배들 말 들어보면 내신 거저먹기로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B 고등학교가 내신 부풀리기 한 거 제대로 한번 걸려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신 15% 이상 감사가 떠서 학교에 압박을 준다느니 그래서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어. 물론 나 오늘 같은 점수 18년 동안 살면서 정말 처음 받아봤어. 정말 그때 나도 뛰어내리고 싶더라. 솔직히 내신 껌으로 보고 방심한 내 잘못도 크지. 또 아직은 시험이 안 끝나서 모르지만 1, 2학년들도 올해부터 바뀐 대입체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고 내신도 쉽지 않아서 전국 단위로 몇 명이 더 죽을 것 같아. 전국 단위로 몇 명이 더 죽을 것 같다. 이 문장을 보면 섬찟하게 나면서 에이 그런 말 뭐 하려고 해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매해 학생들이 자살하는 숫자하고 이런저런 거 생각해보고 지금 교육 환경에 압박을 받고 이런 거 보면 논리상으로는 맞네요. 산술적으로는. 몇 명이 더 죽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 나가는 거 올바른 거야? 갈수록 교육 제도가 안정돼야 될 텐데 어찌 맨날 손바닥 뒤집듯 쉽게 막 바뀌는 거야? 아직도 우리는 개발도상국인 거야? 나 교육부 있는 사람들 이름 듣기만 해도 꾸역질이 나올 것 같아. 맨날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실상은 전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 도대체 저런 일들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프다. 망 심란해. 방금 자다 일어나서 급질한 글이라 앞뒤가 안 맞더라도 용서해줘. 안녕 망. 예, 가람라면의 글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고3 친구들 글들이 갑자기 좀 많이 올라오고 많이들 힘들어 하나 봐요. 먼저 가람군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터넷에서 이 기사 밑에 달려있는 글들 보고서 심적으로 당황하거나 상처받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다 글을 단 사람들의 비열함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세상 철러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동정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보면서 뭐 잘 죽었다 이런 얘기를 쓰는 인간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이란 공간의 그 무서움이 그 고3 파릇파릇한 한 학생의 투신 자살을 보고서 잘 죽었다라는 글을 쓰는 사람, 그 사람도 평소에 자기 친구나 친척이나 누구 다치면 눈물 흘리고 병원 가가지고서 손가락 기부 싼 거 보고 눈물 펑펑 울고 어떻게 해, 너 많이 아프니? 이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넷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공간에 들어가면은 인격이 바뀌어서 남의 일이고 간접적인 일이고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 글을 보고 가슴 아파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글을 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콧방귀가 나오는 인간들은 그런데 보면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진정한 어려움 고난을 느껴보지 못해서 사소한 일에서 나가 죽냐. 이죠? 자식을 길러보고 자식을 기르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그 나이 어린 학생들이 고통 겪고 힘들어할 때 한때는 또 학생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잊어먹었지만 나이가 또 들다 보니 또 내 자식 낳아 기르다 보니 또 내가 자식 낳아 기를 때 되다 보니 길 가는 또 닭장터에 실려가는 학생들 보니까 또 남 같지 않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 써요. 그래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진정한 어려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소한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고난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 사람이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힘들어, 어려워, 무거워, 지쳐 이렇게 얘기할 땐 다 똑같은 거지. 누구는 100만 원짜리 고민을 하고 누구는 1000만 원짜리 고민을 하고 누구는 1kg짜리 무게를 짊어지고 누구는 100kg짜리를 짊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겠나. 사람은 다 저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무게를 느낀다라는 걸 알고 살아요. 거기서 한 청소년 학생의 투신 자살 글을 읽고서 눈물이 찔끔 나기보다는 진정한 어려움 고난을 느껴보지 못해서 사소한 일에서 나가 죽냐라는 인간들이 지들이 무슨 고난을 느껴보고 지들이 무슨 고생을 해봤겠어요. 고생 안 해본 사람 말투거든요. 그런 거 보고서 우리 청소년들은 윗사람들 경험을 전혀 모르잖아. 그 점 이해해줬으면 해 하고 약해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정말 고생 고난 많이 겪으셔서 그래서 그 고난 고생 안 겪어본 어린 청소년이 이런 일로 투신 자살을 했을 때 그 앞에다가 참 그런 식으로 4가지 없는 리플 다시는군요. 라고 눈에다가 힘줘야지. 우린 그런 어려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런 글 다는 세대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청소년은 판단 능력이 없다며요. 에? 청소년은 사회에 영향 많이 받고 그래서 연예인들 흉내내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모범이 돼야 된다며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투신 자살을 했으면 어른들 잘못이니까 어른들 책임인가 보죠. 그 청소년들이 판단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한다면 TV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가수들 연예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뉴스 프로그램을 없애야죠. 뉴스 프로그램을.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얘기들을 하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 어떤 꼴인가 뉴스에 다 나오는데 그럼 뉴스가 없어져야지.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 나가는 거 올바른 거야. 갈수록 교육 제도가 안정돼야 될 텐데 우리는 개발도상국인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야기도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도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경제 지표는 훨씬 낮은데 가보면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밝은 나라가 있잖아요. 여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산다는 게 그렇게 복잡할 게 있느냐라는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경제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대로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살게 되겠어요? 뭐 덴마크보다 잘 살게 되겠어요? 뭐 일본을 추월하겠어요? 실제로 제1세계하고 제3세계의 간격은 점점 늘어나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요. 제1세계에 마지막으로 진입했던 나라는 오래전에 제1세계에 진입함으로 해서 탈아시아가 돼버렸던 일본을 제외하고는 새로 안 생길 거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일본을 뭐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뭐로든 따라잡고 싶다라는 희망은 당연히 품죠.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70살 먹을 때까지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어라 하고 허리띠 쫄라매다가 나중에 딱 나 죽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남은 거라고는 허리띠 쫄라맨 자국밖에 없네. 시뻘겋게 부어오른 거. 평생 쫄라매고 살아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개발도상국이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할 이유는 또 뭐겠어요. 당위성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보세라는 말을 70년대에서부터 대명제, 여기다가 댐비면은 반역자, 민족 반역자에다가 완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도 질문을 안 한 게 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잘 사는 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짜로 토론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나지 않는 한 교육 제도를 아무리 바꿔봐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과 제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요. 눈 빨개 가지고 그 생각밖에 없고, 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교육을 시키는 게 잘 살기 위한 방법이라 그러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나죠. 왜 몇 달 전에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문제 읽었던 거 생각나세요? 저는 그게 몇 달 동안 뇌리에서 가시지를 않아요. 과학에 관련된 문제도 심지어는 그 숫자상으로 뭘 구하시오, 무슨 공식 써보시오, 이런 문제 하나도 없고, 그 과학이 우리 인간한테 가진 의미가 뭔가, 네가 그 과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해서 네가 기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던 그 시험 문제들이요. 교육이 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가 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자이며, 대학을 가서 네가 뭐가 될 것이며, 네가 원하는 게 뭔데라는 데 대한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하던 그 시험 문제들 말이에요. 그 잊혀지지가 않는 게, 야, 이게 뒤통수를 망치로 딱 맞은 것 같은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숫자나 공식이나 무슨 어쩌고 이런 걸로 그득찬 시험 문제보다는 공부는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다가 공부 성적 안 나온 놈은 또 낙오하겠고, 네가 너 잘 먹고 잘 살고 그래가지고 남한테 어떤 피해를 입혀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이미 무장이 돼 있는 놈이라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냥 딴 거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미치겠다. 고등학생들 다 죽겠어. 오늘 여고생 한 명이 또 죽었어. 걔 나랑 중학교 같이 나온 애야. 오늘 성적 비관으로 죽었어. 어제 죽은 고3도 내 주위에 있는 남고에서 죽었어. 더 이상 얼마나 더 죽여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서는 걸까? 지치려해. 다 죽어. 미치겠어. 우리 학교 주위에 있는 주요 남학교 여학교에서 한 명씩 죽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시험 본 학교 우리 학교거든? 우리 학교 애들 다 숨 막혀서 죽을라 그래. 한 명 한 명 죽을 때마다 턱턱 숨 막혀 진짜. 사이 안 좋았던 애였는데 그 소식 듣자마자 미안하더라. 정말 미안하더라. 어쩜 좋아. 아무리 그래도 식구들 무모한 생각하지 말자고. 공부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야. 20년도 못 산 식구들 잘 들어도 나도 같은 처지지만 절대 목숨 끊는다는 건 최선의 방책이 아니야. 인생 길게 봐.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거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가시밭길이라도 밟고 다져서 기름지게 해야 살아남아. 어차피 죽을 건 뭐하러 일찍 죽어. 절대 무모한 짓 해서는 안 돼. 절대. 이 정치대로 돌아가는 교육제도 아래서 멀쩡한 교육제도를 바른다는 건 애초부터 틀린 일이야. 우리가 현명해져서 현명한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역할은 다 나뉘어져 있어. 정치할 사람은 정치할 거고, 의사할 사람은 의사하고, 음악할 사람은 음악하고, 그림 그릴 사람은 그림 그리고, 결국 살 사람 다 사는 거야. 아, 심란하다. 공부 안 되네. 그래도 무조건 아자. 에휴. 일단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목숨을 끊는다는 게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가시밭길이라도 밟고 다져서 기름지게 해야 살아남아. 라는 이 문장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른들의 잘못이고요. 낯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미안해요. 한 10년 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학생이었던 기억들 살려가면서 거품 물고 입에다가 거품 물고 욕을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제가 2년 후가 되면 나이가 40살이 돼요. 나이라는 건 숫자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성세대야. 사람들이 날 보고 뭐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사시네요 라든가 뭐 어떻게 사시네요 라고 얘기를 해도 나이상으로는 기성세대고 내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입에다 거품을 물고서 욕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미안하다라고 고개를 수그려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고개를 수그리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필사적으로 찾아봐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안 보이던 게 조금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런 교육제도에 대해서 거품 물고 욕하는 부모님들 보면은 저기 어머님 아버님 화나신 건 알겠고 자식 걱정하는 것도 알기는 알겠는데 화만 내실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이쪽에서 고개 숙여서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 하고 180도로 사죄해야 되는 군번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교육제도나 이런 거 욕하시기 전에 자녀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세월 지내시면서 교육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를 하신 적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도 좀 해보고 싶고 아니 그건 빈정대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궁금해서요. 그리고 지금 고3 학생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세월 사실 빨리 가거든요. 지금 고3 때는 아마 주가라고 안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쏠쏠하게 빨리 가요. 청춘 빨리 가고. 원래 20대 때 휙 지나가고 30대 때는 눈 감았다 뜨면 30대 지나고 없대요. 40대 때 되면은 그냥 새 날아가는 속도랑 비슷하다 그러고요. 근데 50대가 되면 도로 느려진대. 그래서 60이 지나면은요. 세월이 안 간대요. 하루하루가 지겹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안 간대네요. 그런데 이 교육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이런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래요. 전에 어떤 우리 식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애도 유치원 보내고 저 과외 보내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온 국민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걸 다 중단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이제 말 표현이 그런 거지만 경쟁과 잘 먹고 잘 살자와 이 세상이 남 머리 밟고 일어서서 안 그러면 내가 밟히는 지옥이라는 설명 이거를 그만둬야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지.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도 날고 긴다는 사람들 그 뭐 시험 치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으면은 주위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데서 일하고 제도들 개선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의무감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의 그 제도를 한답시고 머리도 많이 썼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자기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교육은 왜 이따위야 라는 분노도 느꼈을 것이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한 고민의 밤도 보냈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쵸? 분명히 안 되죠. 저는 그 교육부 사람들을 변명을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교육의 현실이라는 게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죽이는 제도가 우와 이런 방법이 있었어? 하는 게 하늘에서 팡 떨어짐으로 해서 해결이 될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이 완전히 다른 쪽에 있다는 거고 이런 교육 환경이 제대로 바뀐 날은 언제냐면 미치겠어. 고등학생들 다 죽겠어. 도대체 몇 명이나 죽여야 해? 하고 분노하고 있는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당장 내년이 됐을 때 이 분노와 자기들이 죄수생으로 보냈던 이 날들과
이 갑갑함을 잊어먹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교육이 뭐 이따위야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었을 부모님이 갑자기 애한테 과외 막 수십 가지 시키면서 친구들이 입 삐죽삐죽하면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아니야. 라고 하던 그 순한 고리를 깨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리고 그렇게 깨는 사람들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를 잡아서 조진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성적을 올려서 대학을 들이밀어서 그냥 삐집고 들어가게 했다고 해서 얘가 취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취직을 했다고 해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애 성적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올리고 할 때 되면 지가 공부 알아서 하겠죠. 지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 들어서 공부하겠다 그럴 때까지 어차피 그 이후에는 애랑 많은 대화 못할 텐데 나는 애하고 다정한 얘기하고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고 그런 얘기도 다 못하고 죽을 텐데 그 시간에 애 보고 공부해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패턴이 전국에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도 분명히 자기 인생 내 거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세상이 오면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든 무슨 제도를 어떻게 실시를 하든 내신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하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혹은 공부를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유로 자살하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분위기 이상해. 노래 듣자. Stand it though, but now you know it's not going to stop. It's not going to stop. It's not going to stop till you wise up. You should
all goodbye. 아, 물결. 나 꽤 오래전에 큰맘 먹고 비싸서 잘 안 먹는 베이컨을 샀거든. 근데 아끼다가 까먹었는데 난 이 맘 이해돼. 아낀다고 그러고서 안에 깊숙이 박아놨다가 그러다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먹게 되죠.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유통기한이 한 달이 지난 거야. 근데 아깝잖아. 그래서 단순 충동에 의해 냉장고에 있던 거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날 위로하면서 지글지글 후라이팬에 구워 먹고 말았어. 먹고 나니까 내가 짐승 같아. 아, 나 개야? 왜 이랬을까? 다 먹고 소화도 다 되고 속도 멀쩡해. 하나도 안 아프고 멀쩡해. 나 인간이 아닌가. 아. 옛날에 망이 강북인의 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북인은 6개월 지난 베이컨 먹어도 탈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나 분당 사람인데. 강북으로 이사 갈까? 근데 그래도 그건 모르고 먹었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거였고 난 알면서도 아까워서 냉장고에 있던 거라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꾸역꾸역 구워가지고 흰쌀밥에 김치랑 해서 맛나게 먹었단 말이야. 근데 탈도 안 나. 아, 자괴감에 빠진다. 구탱이의 글이었습니다. 여기 요즘 같은 시국에 분당 살면서 흰쌀밥에 베이컨에 김치랑 밥 먹고서 지금 유통기한이 어쩌고 그러는 사연이 하나 왔는데 이거 실명하고 주소 확 올려버려라. 테러 당하게. 야, 그 지금 베이컨이랑 흰쌀밥에 김치 먹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죠? 예, 유통기한 얘기는 지금 그냥 부수적인 얘기고. 네. 먹고 나니까 내가 짐승 같아. 짐승은 베이컨 먹고 사나 보지? 나 개야 왜 이랬을까? 분당 개는 베이컨 먹고 살아? 네. 좀 이래서 제가 강북은 지금 비록 떠나서 살고 있지만 진정한 강북 출신 오리지널 이 강북인의 정신력과 이 분당의 정신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참, 유통기간 한 달 지난 베이컨 먹었다 호들갑이다. 다음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유통기간 한 달이든 하루든 네, 울고불고 할 거 베이컨 먹지 말고요.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택배로. 네, 착불로 보내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네, 3개월까지 괜찮아요. 솔직히 6개월도 괜찮아요. 그게 옛날에 특히 영국 같은 섬나라는 양 길러가지고서 양털 팔아먹고 양고기 잡아먹고 뭐 그러고 살았잖아요. 전 유라도 마찬가지인데 고기를 보관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장 창고 안에다가 대충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놔두는데 그래 봐야 상하기는 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기는 이제 풀들이 나지 않는 겨울철에 주로 그거 찔끔찔끔 잘라먹고 버텼다 그러는데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늘 반 이상 맛이 간 늘 상태가 좋지 않은 고기 먹고 살았대요. 뭐 인류가 뭐 보관을 뭐 어떻게 하게 돼서 뭐 훈제야 뭐 냉동에 뭐 통조림에 이러고 산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엄살 부리지 마시고요. 한 달짜리 베이컨 옆에서만 쥐어가고 있었던 네. 그리고 먹고 나서 배탈이 났으면 모르겠는데 또 멀쩡하다며요. 네.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 흰쌀밥에 김치랑 베이컨. 요새 다시 체중이 불어서 전부 찌질한 사연이 이렇게 줄을 섰지? C. 현실을 알고 나니까 무지 슬프다. 완전히 혼자서 벽 보고 쎄쎄쎄한 기분이야. 나랑 내 친구랑 같은 여학생을 좋아하고 있거든. 둘이 페어플레이다 뭐다 이러면 서로 잘해주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랬다. 수능 끝나고 어떻게 결말을 짓자고. 나왔어. 수능 끝나고 어떻게 결말을 짓자고.
제가 얘기했죠. 에? 이래가지고 될 일이 없다고. 에? 사실 저도 지금은 좀 놀아온 오빠지만 찌질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팅에서 좋아하는 여자 있었는데, 자, 우리는 이제 고3이니까 1년간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랬다가 바로 채웠다고. 결말을 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지어야 되는 건데? 친구랑 자기랑 같이 좋아하는 여학생 있으면 그 여학생도 이렇게 딱 보고서 어머 너희들 날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수능이 있어서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거지. 후훗 기다려줄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찌질의 찌자도 얘기할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그냥 다음 사연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둘이서 걔 웃는 것만 봐도 키득키득거리고 그쵸? 예. 홈피에 달랑 3개밖에 없는 사진 꼬박꼬박 들어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인사 한번 눈짓 한번 해도 하루 종일 들뜨고 그랬는데 챗 남친이 있다네. 오늘에야 알았어. 완전히 뒤통수를 스댕 프라이팬으로 후려치는 듯한 남자 없대매. 으아. 없대매라는 얘기를 누가 했다는 건데 어디서 들은 정보라는 건데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건데요. 우리 둘이 어깨동무하고 팔달교 가서 뛰어내리진 않았고 그냥 캔맥주 사서 둘이 완샷 한 방 때리고 자취방에서 손발이 오그라지도록 뒹굴거리고 있다. 에휴, 역시 고3는 공부만 해야 되나 봐. 즐길 건 아무것도 없어. 왜? 충분히 즐겼잖아요. 홈피에 가서 달랑 3개밖에 없는 사진 꼬박꼬박 들여다보고 보고 또 보고 웃는 것만 봐도 키득거리고 남자친구 있대는데 페어플레이다 뭐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수능 끝나고 우리 꼭 같은 결말 짓자 막 이러고 많이 즐겼네요. 죽으라고 공부만 해야 하는 3단 변신 초합금 로봇에 불과한 것뿐이야. 저기 수능 끝나고 어떻게 결말 짓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는 3단 변신 초합금 로봇은 어림도 없고요. 3단 변신 초합금 로봇 옆에 이렇게 붙어 다니는 조연 로봇들 있죠. 깡통 로봇류의. 어떻게 하면 3단 변신 초합금 로봇가 수능 끝나고 결말을 짓자고 그러는데, 아니 3단 변신 초합금 로봇이면 1단 그래가지고 공부 탁 해가지고 잽새 끝내고 2단 변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언니 나랑 데이트 한번 할까? 3단 그럼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공부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1단 이게 돼야 3단 변신 초합금 로봇인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몰라. 고스도 맨날 들으면서 여자 타령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고스 들으면 성적 올라가. 성적 하락 안 돼. 2시까지 기다리면서 공부해봐. 이번에 기분 좋게 영어 30점 올랐잖아. 하하하 염장이다 자방 퍽퍽퍽. 대략 상태가 무척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약 드세요. 의사 선생님 처방해 주신 거. 그러면 저도 약 먹을 시간이에요. 좀 전에 콜라하고 자스민 차를 합성해 보았어요. 무슨 맛인지는 제가 마셔보고 알려드릴게요. 콜라의 향기 위로 자스민의 알싸한 풀냄새가 약간의 그 콜라의 화학적이다 하는 느낌을 커버해주면서 그리고 이 달착지근해서 마시고 난 다음에 갈증이 계속 남는 이런 달콤한 탄산류 종류의 음료수의 맛을 쌉쌀한 맛으로 감싸주는 이런 유연한 효과가 있군요. 기회 되실 때 다들 한 잔씩 드셔보세요. 저보고 원망은 하지 마시고 저의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현실을 알고 나니까 무지 슬프다고 한 군고구마 장수. 제가 볼 때는 고3 생활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던 우리 고3 친구들 얘기 듣고 좀 깝깝한 얘기도 해보았는데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군요. 홈피에 가서 또 3개밖에 없는 사진 또 보고 또 보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 말입니다. 낙이요, 낙. 에휴, 내가 니들 기르는 낙에 산다. 라고 우리 어머님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에휴, 내가 요 낙에 사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그 낙. 그 낙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안전판이라는 게 있는 셈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는 모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낙인 것 같아요. 낙.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낙이 직업이 되는 거라서
정말 도망갈 구멍이라고는 음악 듣는 거밖에 없고 헤드폰 끼고 소리 크게 올려가지고 주변에 아주 이 지저분하고 나무라고 이 짜증나고 아이 미치겠는 이 현실하고 나하고를 딱 분리시켜버리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죠, 거기서. 그게 직업이 돼가지고 동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서 살게 됐어요. 고3 생활에 하찮은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3이 되면 CF가 재밌어서 화장을 하잖아요. 그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용기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가 마루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누나가 보고 있는 TV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CF 한 개. 그러면 서가지고 그 CF 한 개 쳐다볼 때는 뭐라고 이렇게 누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앉아서 널브러져가지고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든 말든 아무도 집에서 상관 안 하고만 지 혼자 그러면 지 혼자. 원래 고3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지 혼자 생쇼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궁금한 장소 지 혼자 완전 생쇼 하잖아요. 그리고 고3이 되면 EBS에서 하는 불어 교육 방송이 재밌잖아. 일단 TV를 통해서 나오면 그 불어가 시험 과목에 들어갔으면 안 재밌죠.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둔바라지 영마라야 말아주라고 얘기하는 그 EBS 무슨 불어 강의에 나오는 불어 강사가 무슨 탤런트처럼 보여. 이야 섹시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고 앉았고. 그래요. 응? 웃는 것만 봐도 키득키득거리고 눈짓 한 번 해도 하루 종일 들뜨고 딸랑 3개 있는 사진 보면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그 낙 중요한 겁니다. 찌질하지만 물론 제가 찌질하지 않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많이 찌질하지만 정말 고수식구다라고 같이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찌질하지만 요 낙이 있는 한 정신도 건강하고 엉뚱한 딴 마음도 품지 않을 거고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고서 야 이놈아 공부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여학생 문피에 들어가서 사진을 쳐다보고 이놈아 같이 죽자 이러고 이제 옆에서 난리를 치면 그게 치명적인 거고 그게 애 공부 못하게 하는 거고 그게 애 정신건강에 나쁜 거고 그게 정말 이상한 거고 그게 사실은 정신병이에요. 극도의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애가 잠시만 딴짓을 하고 있어도 막 인생 파장나고 얘 인생 망가지고 막 부모님 인생까지 다 망가질 것 같고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 이건 사실 정신과적인 상담을 요구하는 정도 수준의 스트레스 치수거든요. 그럼 거기서 엄마 잘못했어 이러고 맞고 있는 애가 무슨 잘못을 했겠냐고요. 진짜로. 시신버스의 렌즈 속에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 너의 향기를 맡으면서 살며시 발걸음을 따라가네. 파란 하늘에 까만 눈동자.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어도 만질 수 없는 그대여 나를 보며 미소 지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 커튼을 걷고 손을 흔들어요. 마음을 열고 나와 춤을 춰요. 그대여 커튼만
저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래요? 바라볼 수는 있어도 전할 수 없는 내 사랑 그대여 나를 봐요